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2단원 여러 가지 기체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관련된 내용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부터 여러분들께 좀 평소에 잘 보지 못했던 걸 보여줄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먼저 선생님이 지금 나눠주는 학습지는 두 사람이서 같이 2인 1조로 하는 거고요. 자, 오늘 배울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도에 따라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변할까요? 네. 이거 본 적 있는 친구 있어요? 지금 봤어요. 네, 지금 봤어요. 그전엔 본 적 있어요? 없죠? 네. 자, 그래서 이 원리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제부터 같이 해볼 텐데요. 바로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보통 액체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네. 볼게요. 근데 얘는 위에서 아래로 잘 안 떨어져요. 반대로 자세히 잘 보세요.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얘를 한번 위로 올려 보내겠습니다. 자, 사랑이 약간 부족한가 봐요. 좀 더! 사랑의 마음으로. 자. 온도 때문에 올라가는 거.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원래 보통 액체는 압력에서 그 구멍을 통해서 손의 온도에. 자, 건이 한번 얘기해 볼까? 손의 온도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증가하니까 네, 그 원리로 이용했을 것 같다. 그런데 보통 물 같은 액체는 이렇게까지 빨리 변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 액체가 보통 액체랑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별로 한번 2인 1조로 같이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줄게요. 자, 그리고 실험을 해본 다음 여러분들이 생각한 예상과 그렇게 생각한 까닭,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났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이유를 학습지에 적어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 것처럼 액체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직접 한번 실험해 보시고요. 위로도 잡아보고 아래도 잡아보고요. 해보고 해본 다음에 옆 사람도 해보라고 주시고. 쟤는 뭐예요? 똑같은 건데 약간 모양만 다른 거예요. 원리는 비슷해요. 자, 이제 아까 가지고 왔던 친구들이 실험 도구 반납해서요. 앞으로 가져와 주세요. 혹시 더 궁금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관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이 핸드보일러 원리랑 관련된 실험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 원리랑 관련되어 있는 과학 완구를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죠? 네, 탐구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학 완구를 자세히 관찰하고 어떤 원리랑 관련되어 있을까 머리를 많이 써야 되겠죠. 내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과학적 지식이나 또는 배웠던 내용이랑 잘 연관시켜서 모든 친구들과 토의를 통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예상 확인 단계예요. 자, 지금 보면 모듬에 이렇게 생긴 인형이 있을 거예요. 꺼내주시고요. 2개씩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형을 지금 관찰해 볼게요. 뭐 손으로 만져보거나 흔들어 봐도 좋고요. 일단 생김새에서 특별한 모양이 있죠. 어떤 모양이 있는지 그것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학습지를 한 장 넘기면 관찰해서 적는 공간이 있을 겁니다. 여기 한 장 넘기면 관찰해서 적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형의 이름이 바로 짱구 인형이죠. 관찰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된 걸 최대한 많이 적어볼게요. 도전이에요? 도자기예요. 왜 물 나와요? 그런 것도 적으면 돼. 이건 선생님이 한번 실험을 했던 거거든.
안에 뭐가 있었다. 이런 이거 식으로. 잡았는데요. 네. 물이 나와요. 네, 그런 식으로. 잡기 전에는 안 나왔었어요? 네. 네, 그런 것도 적어보세요. 손으로 이제 손에 뭐 따뜻한 온기로 이제 손이 따뜻해지니까 얘가 물이 나왔다. 그런 거. 뭐 흔들어 보거나 아니면 겉의 모양이라든가. 그렇죠. 이제 오감을 사용하셔서 뭐 냄새는 나지 않았다. 먹지는 마시고요. 이게 낫겠네요. 구멍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거기 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로 만든 거예요? 네? 뭐로 만든 거예요? 이거 도자기. 자, 이제 모듬별로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모듬에서 한 명이 자기 모듬에서 관찰한 결과를 쭉 얘기하시면 돼요. 자, 1모듬부터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짱구 인형에는 구멍이 있고 표면이 거칠거칠하고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 자, 2모듬에서 발표하세요. 일어나시고요. 짱구 인형이 딱딱하다. 작은 구멍이 있다. 머리가 크다. 사람 모양이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 거칠거칠하다. 모자기다. 그다음에 딱딱하다. 모자기이다. 손으로 잡으니까 물이 나왔다. 거칠거칠하다. 머리가 크다. 팔다리가 있다. 작은 구멍이 있다. 네, 수고하셨고요. 자, 지금 발표한 내용 중에서 보면 네, 손으로 잡았더니 구멍에서 물이 나왔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혹시 우리 모듬에서도 구멍에서 물이 나온 적이 있었다. 있으면 손 들어볼까요? 우리 모듬에서도 물이 나왔었다. 아, 그런 적은 없었고. 자, 그럼 이 물이 처음부터 도자기 인형 안에 들어가 있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물을 넣을 수 있었을까? 이 작은 구멍 안에. 그쵸? 물 넣기는 좀 힘들잖아요. 이 물 속에 어떻게 넣게 했을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오늘 탐구해 볼 수 있는 주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3모듬 친구들이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도자기와 플라스틱으로 만든 재질 같았다. 물이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있다. 촉감이 거칠하다. 크기가 작다. 네, 수고하셨고요. 색깔이 갈색이다. 네, 오, 좋아요. 색깔이 갈색이다. 다음 3모듬의 다른 친구 얘기해 주세요. 가볍고 촉감은 거치다. 그리고 색은 갈색. 흔들어도 아무 소리가 안 난다. 네. 자, 그럼 지금 관찰했던 거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실험했을 때 실험 결과의 원리를 찾을 때 지금 관찰했던 결과를 잘 이용하세요. 자, 선생님이 찾은 거랑 여러분들 찾은 게 거의 비슷하네요. 아주 잘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실험 단계입니다. 단계 1, 단계 2, 단계 3이 보이죠? 단계 1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형을 뜨거운 물에 넣어요. 단계 2. 인형을 찬 물에 넣어요. 단계 3. 인형 머리 부분에 뜨거운 물을 부어요. 자, 그럼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상해서. 구멍에서 물이 나왔다. 네, 나도 구멍에서 물이 나올 것 같다. 내리시고, 아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서 인형이 깨질 것 같다.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렇죠? 인형이 너무 뜨거워서 깨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일단 도자기의 특성을 보면 온도 변화, 이제 뜨겁게 가열을 하면, 그렇죠? 온도 변화에 따라 부피가 변하는 특성이 좀 있어요. 미리 얘기를 좀 할게요. 결과는 간단하게 적어주세요.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실험할 때 주의할 점 보고 이제부터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커에는 여러분들이 오줌 싸개 인형, 짱구 인형이죠. 짱구 인형을 넣어놓고 먼저 넣어놓고 나서 이렇게요. 이렇게 인형을 여기다 넣어놓고 나서 뜨거운 물을 부을 거예요. 그랬을 때 변하는 모습을 관찰하시고요. 더 이상 변화가 안 보일 때까지 계속 담가줘야 돼요. 근데 얘가 이렇게 담그다 보면 머리 부분이 자꾸 떠오를 수가 있는데 다른 데를 자꾸 눌러주려고 하면 잘 안 되니까 머리 부분을 젓가락을 이용해서 꾹 눌러주시고요. 얘가 시간이 지나서 뜨거워지면 그냥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손에 댈 수 있죠? 그러니까 목장갑을 끼고 옮기도록 하세요. 자, 그럼 두 번째 할 일은 무엇일까요? 찬물에 담그는
네. 그래서 목장갑을 끼웠으면 여러분들 손으로 옮겨줘도 되는데 옮길 때 그냥 확 떨어뜨리면 깨질 수 있으니까 이것 주의하시고요. 다음 세 번째, 찬물에 담갔어요. 찬물에 담갔을 때의 변화도 여러분들이 관찰해서 활동지에 기록하시고 세 번째는 뭘 해야 될까요? 네. 네. 할 때는 그냥 하면 여러분들 뭐 활동지도 다 적고 옷도 다 적겠죠? 수조를 이용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수조 안에 인형을 목장갑을 끼고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선생님이 다시 뜨거운 물을 비커에 담아 줄 겁니다. 그럼 그 비커에 뜨거운 물을 넣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을 부어주세요. 그랬을 때 결과나 관찰한 결과를 여러분들 활동지에 기록하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여러분들이 원리를 찾는 겁니다. 자, 실험하면서 궁금한 내용이나 질문 있는 친구 있나요? 질문 있나요? 자, 대답 없으면 없는 걸로 알고 지금부터 실험 준비되는 대로 선생님이 뜨거운 물 나누어 줄게요. 목장갑 준비하시고 실험 준비하세요. 네, 뜨거운 물은 선생님이 직접 줄 거예요. 앉아서 기다리세요. 찬물만 담아 오세요. 인형 넣으세요. 그냥 얘는 고정시키는 역할만 할 거니까 괜찮아요. 가볍네 이게. 자, 이제 인형이 머리 떠오르면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고 장갑 끼고서 손으로 만져도 돼요, 이건. 3단계만 다시 하면 돼요. 3단계만 다시 하면 되는데. 3단계만 다시 하면 되니까. 아니 3단계만 다시 하면 돼요. 찬물에 다시 한번 살짝 담갔다가 찬물에 다시 한번 담가서 손으로 해도 돼요. 목장갑 꼈으면. 손 닿잖아. 반대 방향으로 이제. 그렇지. 자, 실험할 수 있는 시간 이제 3분 남았으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요? 실험 쓰고 남은 물은 싱크대에 버려주세요. 그리고 원리를 이제 찾아보세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거기 있는 물을 이제 싱크대에 버려주세요. 그리고 원리를 찾아서 왜 그렇게 됐을까? 몇 단계까지 했어요? 1단계. 지금 아까 물 줬었잖아. 진짜 어디서? 네, 보이는 거 관찰하시고. 자, 선생님이 줬었던 뜨거운 물 재활용해서 세 번째 단계 할 때 사용하세요. 잠깐만.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젓가락 줄게. 자, 더 이상 변화가 없으면 찬물에 넣으시면 돼요.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 지금 기포 계속 올라오잖아, 그치? 그럼 계속 눌러야 돼. 기포가 더 이상 안 나올 때까지. 기포가 더 이상 안 나올 때까지 계속 눌러주세요. 자, 이제 단계 3을 하셔야죠. 그쵸? 단계 3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관찰도 하고 소리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결과 난 다음에 인형도 한번 흔들어 보거나 해서 최대한 자세히 관찰해 주세요. 어떤 것들이 보이는지. 30초에서 1분 정도 찬물 담가주면 돼요. 그래서 담근 다음에 꺼낼 때도 한번 흔들어 보세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흔들었을 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이랬었잖아요. 그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래서 실험 3번까지 하신 건가요? 단계 3까지? 그럼 결과가 나왔죠?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작은 구멍에서 물이 네, 물이 나왔었다. 그리고 물 나온 거 말고 다른 건 없었나요? 다른 게 하나 더 있었어요. 나오다가 중간에 중간에 끊겼다. 그 다음에
흔들어 봤다던가 안에 흔들어 봤더니 안에 뭐가 물이 있었는지 아니면 소리가 났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게 나올 때 아마 소리도 들렸을 겁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 뜨거운 물 한 번 더 줄 테니까 한 번 더 해보세요. 이거 더 이상 변화 없으면 바로 찬물에 담그고 그다음에 뜨거운 물 다시 부어주세요. 자, 정리됐으면 네, 이 물 버리시고 원리 탐구 한 장 넘겨서 뒤에 설명하기 단계에서 왜 그럴까 이제 너네가 토의를 해서 우리가 배웠었던 이제 지식을 활용을 해서 처음에 관찰했던 거 이런 거 그래서 왜 그런지 까닭을 찾는 거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3단계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죠? 물이 나온다. 네, 그렇죠. 그 물이 나온 까닭은 왜 나왔을까? 그렇죠? 온도에 따른 공기의 부피 변화랑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 찾아서 여러분들이 모둠에서 토의해서 적어보는 겁니다.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과학자라고 생각하고 이러이러한 까닭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네, 한번 해볼게요. 자, 관찰까지 다 하셨으면 이제 그 원리가 무엇인지 원리를 한번 적어볼게요. 뒤에 설명하기 단계를 보세요. 자, 여러분들 관찰했었던 결과 기록하셨죠? 네. 그러면 그 결과랑 그리고 그런 원리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든별로 토의에서 설명한 결과도 같이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단계 1에서 관찰한 결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형의 분원 부분에서 기포가 발생한다. 네, 그 다음 이거 말고 다른 변화가 있었던 모든 얘기해 볼게요. 어떤 변화가 또 있었죠? 단계 1에서. 자, 유라 얘기해 볼까? 시간이 지난 후 기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맞아요. 그랬었죠. 그 다음에 기포가 발생할수록 인형이 점점 어땠나요? 네, 점점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에서 찬물에 넣었던 때죠? 찬물에 넣었던 때의 결과를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얘기해 보세요. 경민이 얘기해 볼까? 기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기포가 나오지 않았고요. 인형을 흔들었을 때의 결과는 어땠나요? 네, 얘기해 볼 친구. 유라 얘기해 볼게. 출렁출렁 소리가 났습니다. 네, 출렁출렁거리는 소리가 났었죠. 우리 모둠에서도 출렁거리는 소리가 났었다. 손 들어볼까요? 네, 다 여러분들 같은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그랬고요. 그리고 점점 인형이 가라앉았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3단계에서는 실험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얘기해 볼게요. 안에 있던 물들이 네. 나왔습니다. 안에 있던 물들이 빠져나왔나요?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었나요? 네. 범인 얘기해 볼까? 작은 구멍 안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요. 아마 어떤 소리가 났을 겁니다. 소리 나온 걸 들은 모든 얘기해 볼까요? 네, 어떤 소리가 났었어요? 네, 이런 소리가 났었죠. 이 소리도 왜 났을까?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것이 왜 이런 관찰 결과가 나왔을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별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토의한 결과를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실험, 뜨거운 물에 넣었을 때 네, 건이 얘기해 볼까요? 인형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안에 온도가 높기 때문에 안에 있던 기체가 나오려고 해가지고 기포가 올라온 것입니다. 네, 비슷하게 설명한 모든 손 들어볼까요? 우리 모든도 이것과 비슷하게 설명하였다. 네, 아까 여기 범민이랑 기종이랑 용준이랑 비슷하게 설명한 건가요? 비슷한 내용인가요? 지금 설명한 거랑? 네. 그러면 맞습니다. 인형 속의 공기가 뜨거워지면 그 안에 부피가 공기가 팽창하죠. 그러면 인형의 바깥쪽보다 안쪽에서 밀어내는 힘. 그래서 기포가 계속 나왔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찬물에 넣었을 때 그런 실험 결과가 나온 까닭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현영이 얘기해 볼게. 찬물이 구멍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아, 네. 찬물이 구멍 속으로 들어갔다. 이게 왜 들어갔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인형 속에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부피가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물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실험에서 뜨거운 물을 다시 부었을 때죠.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네, 한번 설명해 볼까요? 뜨거운 물 때문에 안에 있던 물이 구멍 밖으로 뿜어져 나왔습니다. 머리 위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구멍 안에 있던 물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네, 온도가 높아지면 그 안에 있던 공기는 어떻게 될까요? 공기의 부피는 네. 기종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기종인의 모듬에서 설명한 거 한번 다시 얘기해 볼까요? 차가운 물에 넣었던 공기의 온도 때문에 팽창되어서 물이 나왔다. 네, 거의 비슷하게 잘 설명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원리를 찾아봤는데 오늘 공부한 내용 한번 다시 정리하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 새로 알게 된 과학적 지식이나 그냥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있는 실험했던 것보다 어떤 점이 좋았었는지 간단히 한번 소감을 적고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학습 정리 내용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온도 변화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 자,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거 발표할 친구.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의 부피는 늘어납니다. 증가합니다. 같은 뜻이죠? 자,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 용준이 한번 얘기해 볼까? 낮아진다. 기체의 부피는 증가의 반대가 뭘까요? 네, 그렇죠. 감소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페트병을 냉장고에 넣을 거예요. 그럼 이 결과가 우리가 배운 결과에 따르면 어떻게 변할까요? 네, 범민이 얘기해 볼까요? 안에 있던 공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안에 있던 공기는 여기 페트병 안에 그대로 있을 텐데요. 우리 공기의 부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피가 줄어듭니다. 네, 왜 부피가 줄어들까요?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처음에 밖에 있던 때보다 냉장고 속에 들어가면 온도가 어떻게 되나요? 낮아지죠. 그러면 기체의 부피는 감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겠죠. 쪼그라든 게 보이나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집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방학 동안에 자율탐구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이 남아있는 물을 모두 바깥으로 빼내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 아주 좋은 탐구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생각한 친구 있나요? 건이 얘기해 볼까요? 다시 인형을 뜨거운 물에 담급니다. 네, 다시 인형을 뜨거운 물에 담가서 빼내겠다. 또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자, 이번에는 이것도 같은 원리죠. 이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종현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안에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펴질 것. 네, 다시 펴질 것 같다. 그렇죠. 동그랗게 다시 변하겠죠. 그럼 왜 그럴까요? 안에 있던 공기가 데워지기 때문이다. 경민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안에 있는 공기가 데워져서입니다. 네, 공기가 데워지면서 공기의 부피가 얘들아, 공기의 부피가 커집니다. 네, 그렇죠. 커지죠. 잘하셨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소감을 한번 어떤 점이 좋았는지, 무엇을 자세히 알게 되었는지, 그냥 보통 실험할 때보다 이번 실험하면서 여러분들이 과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됐는지를 50자 이상 적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은 내용은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뒷장 뜯어서 하나씩 나눠서 가져오세요. 하나 뜯어서 하나 주세요. 같이 적어도 이거 하나 뜯어서 주세요. 이거를 잠깐만. 자, 오늘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과 과학에 대해서 더 얼마나 알게 되었는지 그냥 교과서에 있는 실험한 것보다 어떤 점이 좋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네, 승진이는 뭘 알게 됐어? 온도의 변화에 따라 기체의 부피도 변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실험도 재미있었습니다. 네, 어떤 점이 재밌었어요?
물이 그 온도가 뜨거워지면 물이 나오는 게 신기했어요. 네. 그래서 그냥 교과서에 있는 실험하고는 어떤 점이 달랐던 것 같아요? 교과서에는 이런 실험이 잘 안 나오는데 딱 특별히 하게 돼서 재밌었어요. 만약 다시 실험한다면 어떤 점을 더 배우고 싶어요? 안에 있는 물을 완벽하게 나오게 하는 실험을 하고 싶어요? 네, 됐어요. 수고했어. 네. 이거 오늘 공부하면서 소감이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 이렇게 들고. 피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또 공기가 팽창하여 짱구 인형 속에 물이 나온다는 것을 훨씬 쉽게 실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도 변화에 따른 기체의 부피가 변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만약에 다시 실험한다면 어떤 걸 더 배우고 싶어요? 뭐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해보고 싶어요? 기체의 부피가 변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 그런 거 이거보다 더 자세히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실험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다시 실험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뭘 더 알고 싶어요? 이 실험을 다시 한다면 이 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실험을 반대로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반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찬물 먼저 넣고 그다음 뜨거운 물 넣고 그다음 찬물 이 순서요? 네. 반대로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실험의 결과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실험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걸로 만약 자유 탐구를 한다면 어떤 주제로 탐구해 보고 싶어요? 이 도자기 안에 물을 저장시킬 수 있는 빠져나가지 않게 할 수 있는. 아예 빠져나가지 않게 하겠다. 수고했어요. 수업했던 소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쓴 데까지 한번 지금 생각나는 데까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짱구 인형 실험은 공기가 팽창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고 교과서와 다른 점은 교과서에 없는 공기가 팽창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수고했어요. 자, 이상으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짱구 인형 속에서 물이 나오는 걸 보고요. 원래 기체가 어떻게 팽창하는지 잘 몰랐는데 그 짱구 인형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됐어요. 국어나 사회 같은 거는 책을 보고 읽고 느끼는 건데 과학은 실험을 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게 좋았습니다. 실험 도구를 통해서 다른 실험과 다르게 더욱 쉽게 잘 알게 될 것 같아요. 과학이 다를 때보다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PO의 모형은요, 관찰하기 전에 먼저 그 결과와 그 까닭에 대해서 예상을 해보고, 그다음 관찰한 내용을 기록한 다음에 나중에 처음에 예상했던 것이랑 관찰한 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사이에 불일치한 점을 설명 단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 과학적 원리를 탐구해 볼 수 있는 그런 모형입니다. 아이들이 뭐 탐구를 해본다든가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PO의 모형을 통해서 아이들이 설명 단계에서 자신이 처음에 잘 알고 있었던 과학적 지식과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사례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왜 그럴까? 그리고 더 알고 싶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구나.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토의를 해보면서 자신이 알고 있던 과학적 지식을 더 정교화하고 그리고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아이들도 흥미도 가질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고요. 아이들이 아무래도 처음에 이 같은 수업 목표에 다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실험을 했을 때는 그냥 아이들이 뭐 이미 예상을 했던 결과였던 거죠. 뭐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리고 별로 흥미를 가지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한 번 실험한 다음에 계속해서 그 실험을 해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과학 완구를 이용해서 수업을 했더니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제 끊임없이 또 다른 실험을 해보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그 원리가 뭔지 더 궁금해하고 또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했던 실험보다 내용을 더 쉽게 잘 이해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를 좀 더 쉽게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눈에 보여서 좋았다.
이런 식으로 소감을 얘기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이 실험을 준비하고 수업을 구성하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죠. 아무래도 이 수업 자체는 이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만의 대상으로 한 수업이었는데요. 실제로는 이 오줌 싸개 인형이라는 주제가 밀도라든가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과도 다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 구성만 잘하면 다른 과학적 개념도 충분히 아이들이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 주제를 확장시켜서 다른 학년의 교육과정 내용과도 연결시켜서 수업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라는 과학적 원리랑 관련되어 있는 다른 실험 방법이나 사례라든가 생활 속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게 많거든요. 아까도 제가 실험 마지막 부분에 나왔었는데 그 찌그러진 탁구공을 어떻게 펼 것이냐 이것만 해도 많은 수업을 할 수 있는 주제예요. 이런 것들도 다 관련시켜서 아이들이 그 과학적 원리랑 관련되어 있는 생활 속의 사례를 더 찾아보고 탐구해보는 것까지 같이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